네, 안녕하십니까. 안태국장입니다. 삐딱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충북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손인석 충북뉴스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신데, 저희도 그런 이제 예상 속에서 이제 여야 후보들이 어떻게 나올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지역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은 뭐 지금 뭐 대통령 때문에 정신이 없고 야당부터 얘기를 먼저 나눠보겠는데요. 민주당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뭐 일극체제라고 하는데 뭐 별다른 일 없이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돼야죠. 돼야죠. 네, 네. 아니, 왜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그 전국 운영에 대한 어떤 대표로서 고민이 있었잖아요. 그 고민의 척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 기존 뭐 다른 정치인들 많지만 그 전국을 같이 이게 그 운영해 오던 그 경험과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지고 있던 그리고 지금 혼란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그 기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표가 돼야 된다,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가장 적임자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뭐 민주당 내에서 뭐 일극 체제는 뭐 다 공이 다 뭐 인정하는 거니까. 다만 이제 국민들은 지금 그 아주 이번 그 계엄 전부터 진리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평론가들이 뭐 이렇게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두 분 다 좀 다 철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제 사법 리스크가 클리어하게 될 때까지 난 이번 대선 출마 안 한다. 그리고서 자기 본인이 민 후보가 대통령 시키고 그냥 국무총리 한 2, 3년 하다가 당대표 하고 5년 출마해도 그 늦은 나이는 아닌데. 그렇죠. 66년생인가. 그러니까요. 그죠? 예. 그게 늦은 나이는 아닌데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이 탄핵 전국에서도 40%를 못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아니 대통령 후보가 되면 민주당 이렇게 진다. 선거에서 진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해볼 만한 싸움이 이재명 되겠죠. 대표가 나와야. 자, 이제 그 충분히 해볼 만하다가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이 그 계속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하잖아요. 자, 일단 탄핵 국면에서 계속 뭐 이재명은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상은 조금 먹혀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나 이제 이게 정확하게 대선 국면, 선거의 그 국면은 이제 탄핵의 국면에서 선거의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 이제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이성의 그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그것이 뭐 이제 뭐 100% 막 그렇게 다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은 좀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새로운 또 평가 그리고 이제 그 좀 진정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대선 가도에서 변수는 뭔가요? 그 지금 재판받는 거. 뭐 사법 리스크하고 또 개헌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개헌. 네, 개헌 부분들을 갖고 이제 또 어떤 그 전국 또 국민들의 입장이 찬반으로 나눠지지 않을까. 예. 그런 것들, 여론이나 이런 것들,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충북 얘기, 저희는 또 충북에 있으니까 충북 출신 사람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김동연 경기지사, 이 가능성이 아예 없나요? 여론조사 보면 거의 뭐 얼마 안 나오던데. 그동안 뭐 또 김부겸 전 총리도 있고 요새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있고 한데 뭐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아니 뭐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는 뭐 출마의 문은 뭐 다 열려 있으니까 뭐 그 가능성이 뭐 제로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언어 도단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왜 저희가 이제 IMF를 한번 겪었잖아요. 그때 그 김영삼 대통령이 IMF 사태를 초래를 했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해결을 했어요. 자,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도 그 전에 대선에 출마를 했었죠. 그 낙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려운 시기에 온 건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준비가 돼 있냐라고 하면 자, 한번 낙선의 경험이 있어요. 자, 그때부터 사실은 그때 대선 출마할 때부터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경제 상황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그 얘기들을 해요. 정말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다 지금 죽을 지경이고 중대기업 지금 대기업들도 다 이제 힘들어 하잖아요. 자, 그럼 이 위기를 누가 극복할 것이냐? 이 적임자가 누구냐? 그럼 준비되어 있는 정말 우리한테는 이제 그냥 단순한 정치인 그리고 누가 잘할 것이다라는 예측만 가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딱 증명이 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나 이런 분들이 사실상은 좀 그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죠. 좋으신 분이지만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의 좀 저평가가 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요새 통합 행보를 하는 건지 우클릭을 하는 건지 뭐 논란이 좀 있어요. 뭐 52시간제 반도체 산업에 관련된 것도 뭐 예외로 허용할 것 같다는 1억 2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그런 네. 거예요? 네. 그런 이 고소득자는 더 일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연구직. 연구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반도체 업종 지금 반도체가 이제 우리나라 산업을 많이 주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삼성이나 이제 그 하이닉스나 좀 이제 그 타 이제 그 뭐 TSMC 뭐 이런 데하고 이제 경쟁 속에서 좀 많이 이제 좀 뒤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뒤처진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그 간극과 좀 비교했을 때 좀 어려움을 타고 있어서 이제 이게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그 연구직 이런 분들 자 이제 왜냐면 반도체 경쟁이 그렇게 그 첨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거기 연구직 고소득자들에 대한 그 좀 시간을 좀 유예하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재명식 뭐 통합 행보 뭐 이런 게 좀 먹히고 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먹힐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위기 극복이 그러니까 가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게 이제 막 그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내보이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그 삶 속에 체감적으로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정책 변화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전에 그 주장하던 것들을 조금 약간은 좀 이렇게 순화시켜서 국민들의 동의 수준을 올리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 뭐 흑묘, 백묘론 이런 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비호감 이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을까요?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서 현대사에서 실용주의 노선이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큰 실패 사례죠. 흑묘 백묘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내놓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그 대안도 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되려고 하는 어떤 그 하나의 일종의 수라고 국민들이 보지. 네. 예, 그 어떤 뭐 진정성 있는 어떤 그런 국민을 위한 어떤 정책이 아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얼마 이상의 뭐 풀어주겠다 하면서 다만 얼마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만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확 바뀌었다고 하는 통큰 어떤 이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런 식으로 왜 한국노총 눈치 봐야 되니까 여기 조금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진정성에서 분명히 국민들이 의심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꼭 굳이 지금 이 사태에 정말 중요한 거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생 경제니까 네. 민생 경제를 위해서는 여야가를 초월해서 정부가 지금 정부의 역할을 못 하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그를 위해서 그 노력을 하셔야지 잠깐만 그 대선을 행보를 위한 어떤 그런 그 중도 정치를 하시는 거는 이건 대통령이 되기 위한 것밖에 안 보인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이제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이제 지금 이제 그 고소차 이제 그 52시간 유예. 자, 이제 이게 사실은
그냥 그 이재명 대표한테서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반도체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거든요. 자, 이게 찬반 논쟁이 딱 하나 있는 게 그 사안입니다. 그 사안을 이제 우리 민주당이 그래도 우리 주 52시간 노동제를 지켜야 된다. 한 곳이라도 이게 무너지면 그 예외를 두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좀 점차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업계에서는 우리 반도체 업계의 어려움이 이렇게 가중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해줍시다. 계속 이게 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전향적으로 좀 선택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에 그 주 52시간 노동제를 다 뭐 유예를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반도체 그 법 내에 있는 그 조항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좀 하시겠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진작에 해줬으면 대통령이 계엄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정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정책이 자 하나의 목적은 분명해요. 자, 잘 먹고 잘 살자죠. 자, 그러나 이제 중간에서 그럼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냐. 그래서 이제 길이 처음엔 정해졌는데 그런데 그 사회적인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 길도 좀 약간 수정하고 목적은 그대로 두되 길은 조금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그런 이제 모습이 먹히냐 지금 국민들한테. 자, 이제 정책적인 것들은 자 일시적으로 확 오는 것도 있지만요. 점차적으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지금 이제 반도체법 하나 이제 그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두세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가면서 또 다른 정책들 여기에 또 그 더 이제 그 우리 경제를 위한 그 정책들이 나오겠죠.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진정성이 이제 인정을 받을 것이다. 하여튼 그 중도에 계신 분들에게 얼마나 잘 먹히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저쪽 지지하는 분들은 아예 안 들을 테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거 하나만 또 예상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가 됐다고 쳐요. 다른 이제 야권에서도 누군가 대선 후보가 나올 거잖아요. 뭐 이준석 또 지금 국민의힘이 있지만 안철수 그분도 또 나올 텐데 뭐 단일화 뭐 이런 빅텐트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저는 이준석 대표하고 국민의힘하고 단일화는 뭐 절대 불가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미 그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강을 그 다리를 다시 건너려면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처절하게 다시 한번 그 반성하고 성찰하고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가능하지 지금은 화학적으로 결합하기가 쉽지 않다. 저는 뭐 100% 그거는 다 단일화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단일화를 다 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과 이제 이준석 요 단일화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철수 의원이 과연 출마할까요? 저는 이제는 그 동력이 다 떨어졌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출마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하고 그 의사를 밝히는 순간 오히려 더 정말 그 정치적인 어떤 데미지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말 그 어쨌든 이준석 후보는 출마하는 의사는 밝혔지만 그 큰 반향은 일으키지 못할 것 같고 결국에는 여당과 야당 지금 그 두 후보 간의 양자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말씀 나온 게 국민의힘은 누가 제일 유력할 것 같습니까? 지금 튀면 죽는다니까요. 지금은 튀면 죽고 좀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아직 안 튄 사람 누구예요? 유승민? 유승민 대표나 뭐 원희룡 이준석 대표, 원희룡 장관, 뭐 또 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얘기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거기서보다는 좀 더 인물을 찾지 않을까. 새로운 인물을. 네, 새로운 인물을 찾고 또 이 어떤 그 세대 교체를 할 수 있는 나는 어떤 그런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영입하지 않을까. 그럼 새로운 인물이네. 저는, 거론되지 않았다. 그 국민의힘 저기 또 새로운 인물 찾아가지고 또 윤석열 같은 사람 또 찾아내면 또 나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그냥 있으신 분들 중에 그냥 구간이면 가는데 근데 항상 국민의힘은 그래왔으니까. 또 새로운 사람 돌파를 하기 위해서 네, 돌격대장을 새로 찾겠군요.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저희가 그 좀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손인석 대표님께서 입각을 하시는 바람에 앞으로는 출연하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충북도 정무특보로 가시게 됐어요? 언제쯤 가시는 거예요? 이제 뭐 중순쯤 되겠죠. 뭐 요거 방송 나가고 나서 바로 가실 것 같은데 하여튼 축하드리고 가서
좋은 역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저 의원님이 네. 맨날 깨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한테 이제 미리 제가 뭐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많이 약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도 우리 손 대표님 때문에 이제 그때 손 특보님 때문에 이제 못할 것 같고 그러나 또 이제 정확하게 도의 발전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할 얘기는 하겠다. 예? 뭐 그러나 뭐 개인의 뭐 어떤 뭐 그 신상 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하지는 않겠다라는 뭐 약속은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우리 그 특보님 새로 오시는데 혹시 인사청문회 혹시 안 하나 네, 싶기는 해요. 일단 또 자체 정부는 하는 걸로 하고 어디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여러 가지 안팎으로 어려우니까요. 조용히 있다 조용히 가겠습니다. 아유 조용히 계시면 안 되죠. 아니 정말 우리 손 특보님 이제 손 대표님 그동안에 뭐 저 오랫동안 이렇게 만나 뵙고 했지만 정말 지금 국가도 힘들고 도도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큰 역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똥꼬를 모셔야 되는데 인재난인데 하여튼 축하드리고 또 고맙습니다. 다른 데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